여섯 번째 포럼에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인텔리전스, 즉 지능은 사실 사람의 전유물이죠. 동물들도 지능이 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사람의 지능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어떤 자극을 주면은 거기에 반응, 리스판스를 하지요. 그럼에도 사람의 지능은 사실은 리스판스가 아닌 리즈닝의 과정, 즉 추리,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위 지능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AI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AI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전제 조건들 혹은 그 요건들은 무엇일까? 그 요건 중에 저는 신뢰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공개성의 문제, 과연 기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 사람들이 했던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인텔리전스가 사람과 같은 윤리적 또한 양심 혹은 뭐 기타 등등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이 두 개가 조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AI, 사람의가 아닌 사람이 만든 지능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대학은 이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 기술의 발전 방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위크 AI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재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어서 스트롱 AI 그리고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AI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자율성과 확장성 같은 인지 능력을 고도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우리 인공지능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들도 연구하는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랄 속도로 그 특이점을 향해서 그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AI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 융합 측면에서는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성장을 가속하는 혁신의 조력자가 인공지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산업을 융합하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특정 인공지능 산업 하나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산업이 기술이 여러 타 기존 산업들을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어떤 조미료가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기존 산업들의 성능을 올리고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 동향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기업들이 굉장히 중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 전공을 하고 학위를 받았다면 다 모셔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죠. 민간 기업 실정을 본다면 현재 동향을 본다면 AI 활용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제 대기업이 기술 및 인재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인력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지역들의 유럽이나 러시아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데 연구소를 브랜치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걸 가속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벤처기업 수아랩이라는 데는 미 글로벌 기업에 2억 달러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연구소나 기업들, 또 상장 기업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한 1년에 한 500억씩 해서 이제 5년 사업으로 한 2,500억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과제가 시작됐고요. AI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과제가 한 20개 정도가 지금 단위 과제가 몇십억씩 해서 시작됐습니다. 국내 AI 원천 R&D 현황은 이제 민간 투자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 투자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민간 기업들은 돈이 제한적이니까 당장 이익을 내야 되니까 어렵고 정부에서 그걸 도와주는 입장에서 위험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그런 기술 투자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한계는 AI 기술의 한계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그다음에 신뢰성도 부족한 것 같다. 그다음에
학습 능력과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활용하는 게 미진한 것 같다라고 큰 세 개의 축으로 정부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 능력이라 한다면 분야별로 인공지능, 딥러닝을 쓰려고 한다면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고 그게 트레이너블하게, 머신 리더블하게 안 돼 있다라는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분야가 바뀌면 AI의 어떤 알고리즘이 특정 분야에 잘 되더라도 그 근처에 조그만 분야가 바뀌면 성능이 급격히 하락한다. 그다음에 동쪽으로 변하는 환경에 지속적인 적응이 어렵다,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신뢰성 측면은 인간이 믿고 쓸 수 있는 기술이냐, 편향성이 있다. 학습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효율 학습 AI라는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기지도 학습. 자기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지금 데이터를 만들 때 가장 연구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레이블링하고 그런 부분들이 숫자가 많이 들어야 힘들어하시잖아요. 용량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 레이블링하고 지도 학습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소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법을 학습하는 러닝 알고리즘을 런할 수 있는 그런 그 학습법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결국은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레이블링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건데, 이미 학습된 지능을 주변 환경과 반응 작용해서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 교수님 말씀하신 신뢰성 확보 이슈인데요.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설명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의료 분야나 국방 분야, 금융 분야 이런 데서는 고객이 어떤 인공지능이 판단했을 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 물었을 때 그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현재 기술은 굉장히 잘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왜 그런 결론이 내렸는지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제 이제 독립적인 또 큰 과제가 하나 있는 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왜냐 이 허브 AI 허브 자체가 허브를 하나 만들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에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진리관에 구축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컴퓨팅 인프라가 왜 필요하냐면 결국 AI가 이제 딥러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속 계산이 필요한데 대부분 GPU를 써가지고 하는데요.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근본적인 주요 기능은 연구와 교육일 겁니다. 먼저 연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성환 교수님이 주로 하시는 차세대 AI 기술 개발과 같은 그런 전문적인 연구 개발은 제외하고요. 고려대학교 전체 부서원들이 고민해야 될 그러한 부분은 AI 기반의 융합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AI 기반의 융합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 분야별로 그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아마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은 한계를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끼실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인문사회 분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개발된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성능이 저는 성능으로 해서 승부를 하는 데고요. 언어 관련 AI를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실제 잘 돌아가고 뭐 잘 돌아간다는 그런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사용하는데 안정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시 접속이 어떻게 되면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는가 이런 것도 저희는 다 감안해서 그렇게 모든 걸 인문계 학생들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과연 우리 이 상황에서 인문계 학생들은 뭐를 해야 될까? 뭐 제가 정답은 못 드립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제가 볼 때 그냥 기본적으로 코딩 해야 되겠고요. 학교에서 이제 여러모로 지금 아까 다른 저 성균관대 말씀도 하시고 또 다른 S대 말씀하셨는데 여러모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고대가 아주 늦게 따라가고 있고요. 저는 뭐 다른 학교도 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하면 타이피스트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이 학원도 있었습니다. 타이핑이 하나의 직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의 타이피스트화가 됐습니다. 타이핑하는 게 모든 저희 엄마도 하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타이핑은 다 하십니다. 그만큼 보편화가 된 거죠. 컴퓨터 쓰는 것도 컴맹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질 정도로 전 국민은 컴퓨터화가 됐고요. 근데 이제 저는 코맹이라는 말을 쓰고 싶거든요. 코맹.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에 아예 지금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컴퓨터 교육, 코딩 교육이 초등학교에 그냥 기본 필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도메인 널리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즉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생명공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의학자고요. 생명공학은 또 다른 분야입니다. 제가 순환기 내과 의사로서 지금 뭐 20년 정도 환자를 보고 있지만, 제가 다른 과, 물론 공부했습니다. 의과대학 때. 잘 몰라요. 대충 흐름은 알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만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의학은 또 굉장히 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도메인 널리지라는 거는 계속 변하고 늘어나고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와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나와 다른 도메인 널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친해져야지 뭔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 나왔던 최민식이 오일러의 법칙을 보면서 칠판에 딱 보면서 아름답지 않니? 막 이러면서 막 그 느끼한 멘트를 합니다. 나중에 데이터와 친해지고 알고리즘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하고 결국은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각을 좀 배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AI 연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계약학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하고는 또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이고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이러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니 이러이러한 교과들로 구성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AI 기술을 도구로서 사용할 때와 아니면 AI 기술 자체를 개발할 때 필요한 난리지가 다릅니다. 만약 이제 남우성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AI 기술을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거에는 가장 기초적인 소양으로서 수학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대학에서 계약학과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들 기업이 가지고 있던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용 조건부, 어떤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을 자기네 회사의 직원으로 뽑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개 약간 다릅니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 어떤 게 요구하는 거를 딱 학교에서 해주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렇게 보니까 대기업조차도 자기네들이 뭘 필요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문학 쪽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수학이나 아니면 데이터 관련해서나 프로그램 코딩 소양을 갖추는 거는 그냥 이쪽 분야에서 문화적 제어물로만 인공지능을 접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오해 소지도 풀고 다양한 융합의 바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과 특히 뭐 꼭 학부뿐이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인문, 역사, 철학 쪽 관련 특히 인공지능 윤리 쪽을 같이 반영을 하려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하면서 융합 프로젝트의 경우에 인문이나 사회 쪽에서도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면 이루다 같은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혹시 그런 이니시티브는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질문 드렸습니다. 아마 금년부터 시작한 그런 편향성 문제랄까 공정성 문제, 윤리적 문제는 인문사회분들하고 이공계획분들이 함께 공동의 팀을 이루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혐이나 뭐 남혐 단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어가 직설적이지 않거나 맥락상 혐오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신 입장에서는 그런 단어를 왜 혐오 단어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차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나 수학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이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인문사회학적인 기초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시스템을 학습시킬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걸 개발할 때 같이 참여해서 개발을 해줄 때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별로 그러한 방식의 협업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그쪽 관련 교육의 한계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약간 하고 있던 생각 중에서 이제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이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인공지능 쪽으로 분야로 나오고 싶은 이제 학부생들이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면 이제 무조건 대학원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과목들 개설이 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는 힘들고 무조건 대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뭐 저크버그 해주셨지만 뭐 실전을 하고 싶으면 뭐 노크를 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처럼 데이터와 친해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 나와서 공학 뭐 다른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AI 그 데이터를 조금 보기 시작했을 때 그 도메인의 데이터에 좀 친숙해지는 게 3년 걸렸습니다. 대학에서도 아주 구조화된 교과 과정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대학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소위 데이터와 AI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어떻게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연구자로서 또한 학습자로서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라는 게 교과 과정 잘 짜는 것만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성환 교수님, 정순영 학장님, 남호성 교수님, 주영준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